세계 최고의 10대 건축물. 이 건축물들은 시대를 초월한 기술과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이탈리아 피렌체에 위치한 이 성당은 르네상스 건축의 위대한 서막을 연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특히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거대한 돔은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공학적 난제를 해결한 결과물입니다. 성당이 완성된 후 100여 년 동안 지름 46m에 이르는 돔을 올릴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브루넬레스키는 8개의 거대한 뼈대를 세워 돔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이를 내부와 외부의 이중 구조로 만들어 자체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대의 판테온을 연구하여 건축 기술을 익혔고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기중기와 건설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돔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비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돔은 단순히 건물을 완성한 것을 넘어 고대 로마의 건축 기술을 뛰어넘는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적, 예술적 진보를 상징합니다. 성당 내부에는 조르조 바사리와 페데리코 주카리가 그린 거대한 프레스코와 최후의 심판이 있어 예술적 가치를 더합니다. 2. 교토의 가스라궁. 17세기 초에 일본 교토에 지어진 이 궁궐은 일본의 전통 건축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와비와 사비의 미학을 추구하여 단순함 속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 건축물은 특히 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적 요소들을 담고 있어 20세기 서양 건축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건축가들은 가스라 궁에 열린 평면,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미니멀리즘적인 디자인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스라 궁의 건축은 대나무와 같은 자연 소재를 활용하고 기둥과 보의 단순한 선을 강조하여 정갈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특히 궁궐 주변의 정원은 자연을 그대로 담아내는 회유식 정원으로 연못과 다리, 정자 등이 완벽한 비례와 구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은 정원을 거닐며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이는 건축과 자연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어우러지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스라 궁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건축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증명하며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3. 낙수장.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대표작인 낙수장은 건축과 자연의 유기적 통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펜실베이니아의 폭포 위에 캔틸레버 공법으로 지어진 이 주택은 주변 환경에 거스르지 않고 마치 폭포의 일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이트는 건물의 디자인을 결정하기 전에 주변 지형과 돌, 나무의 위치를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낙수장은 단순히 폭포 옆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폭포의 물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건물 내부의 바닥에는 근처 채석장에서 가져온 암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실내와 실외의 경계를 허물고 자연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택의 각 부분은 폭포와 수집, 수평으로 조화를 이루며 창문은 마치 자연의 풍경화를 담는 액자와 같습니다. 이 건축물은 자연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혁신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4. 피아첸차 광장. 피아첸차 광장은 베르나르도 로셀리노가 15세기 중반에 설계한 르네상스 도시 계획의 모범 사례입니다. 교황 비오 2세는 자신의 고향 마을인 피엔차를 이상적인 도시로 재건하기 위해 로셀리노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로셀리노는 중세 시대의 불규칙한 도시 구조를 벗어나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비례와 대칭을 적용하여 광장을 설계했습니다. 광장 주변에는 대성당, 교황의 궁전, 시장 등 주요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광장을 향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통일된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광장 바닥의 기하학적 패턴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더하며 광장을 둘러싼 건물들의 높이와 크기는 완벽한 비례를 보여줍니다. 피아첸차 광장은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적 철학이 도시 건축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5. 산티보 알라 사피엔차 성당. 로마에 있는 이 바로크 양식의 성당은 건축가 프란체스코 보로미니의 독창적인 공간 구성 능력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사피엔차는 지혜를 뜻하며 이 성당은 지식과 지혜의 상징으로 지어졌습니다. 보로미니는 전통적인 성당 평면에서 벗어나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하여 신비롭고 역동적인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성당의 평면은 별 모양의 육각형을 기본으로 하여 내부 공간이 마치 끊임없이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돔의 구조는 매우 독특한데 돔의 하단은 육각형, 중간은 원형, 꼭대기는 나선형으로 이어져 복잡하면서도 통일된 구조를 이룹니다. 이는 빛과 그림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방문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하늘로 이끌어 지혜를 향한 상승을 상징합니다. 돔의 꼭대기에 있는 나선형 첨탑은 지혜의 왕관을 연상시키며 건축가 보로미니의 천재성을 증명합니다. 6. 코르도바 모스크. 스페인 코르도바에 위치한 이 건물은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8세기 후반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이 모스크는 여러 차례 증축을 거치며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이슬람 건축의 특징인 붉은색과 흰색이 교차하는 이단, 아치는 건물의 내부를 숲처럼 보이게 하는 압도적인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치 구조는 미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높은 천장을 지탱하는 공학적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13세기 이후 스페인 국토 회복 운동으로 코르도바가 기독교 왕국에 넘어가면서 모스크는 성당으로 개조되었습니다. 건물 중앙에 거대한 성당이 지어졌지만 기존의 이슬람 건축 요소들은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르도바 모스크는 이슬람의 기도실과 기독교의 예배당이 공존하는 독특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이슬람 건축의 화려함과 기독교 건축의 웅장함이 결합된 문화적 상호작용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7. 유트레이트 슈레더 하우스. 건축가 게리트 리트벨트가 1924년에 지은 이 주택은 대스틸 운동의 건축적 실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스틸 운동은 수평과 수직 개선, 그리고 원색을 사용하여 형태의 순수성을 추구했습니다. 슈레더 하우스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건축되었으며 전통적인 벽 대신 자유로운 평면과 가변적인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혁신적인 특징은 가변형 공간입니다. 2층의 벽들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여 공간을 나누거나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게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와 원색의 사용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슈레더 하우스는 기능성과 미학을 결합하여 현대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8. 파르테논 신전. 고대 그리스 건축의 정수로 꼽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위치하며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를 기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기원전 5세기 페이디아스의 감독하에 건축가 익티노스와 칼리크라테스가 설계했습니다. 이 신전은 도리아 양식의 엄격한 아름다움과 이오니아 양식의 섬세함이 결합된 걸작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가장 놀라운 점은 시각적 착시를 교정하기 위한 정교한 기술입니다. 건물의 기둥은 아래쪽이 약간 굵고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도 미세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신전의 바닥과 기둥들도 완벽한 직선이 아니라 미세한 곡선을 이루고 있어 멀리서 보았을 때 건물이 완벽한 비례와 직선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수학적 계산과 기술은 고대 그리스 건축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줍니다. 신전 내부에 있었던 페이디아스의 거대한 아테나 여신상은 현재는 사라졌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당시 예술의 위대함을 짐작하게 합니다. 9. 빌라 사보아.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이 주택은 현대 건축의 거장 르 코르비지에의 대표작입니다. 그는 이 건물을 통해 건축의 5원칙을 실현하며 전통적인 주택 개념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건축의 5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로티. 1층을 비워 기둥으로 건물을 지지하여 지면으로부터 건물을 띄움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자유로운 평면. 벽이 하중을 지탱하지 않아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외벽. 외벽이 하중을 지탱하지 않아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긴 창. 건물 전체에 수평으로 길게 난 창문을 통해 채광을 극대화하고 외부 경관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옥상 정원. 옥상의 정원을 조성하여 자연을 건축물로 회복시키고 휴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빌라 사보아는 이러한 원칙들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기계처럼 아름다운 집이라는 르 코르비지에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택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현대 건축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0. 피렌체의 라우렌티안 도서관. 피렌체 산 로렌초 성당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과 회화뿐만 아니라 건축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는데 이 도서관은 그의 건축적 독창성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일반적인 도서관의 개념을 넘어 공간의 서사를 담아냈습니다. 이 도서관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뉩니다. 어둡고 좁은 로비와 길고 밝은 열람실입니다. 로비에는 벽체에 박힌 거대한 기둥과 흐르는 듯한 유선형의 계단이 공간을 압도합니다. 이 계단은 마치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며 좁은 공간에 웅장함과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방문객은 이 로비를 지나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빛이 가득한 열람실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공간의 전환은 어둠과 무지로부터 빛과 지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라우렌티안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를 넘어 건축을 통해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